3원 생중계로 진행되고 있는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마늘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요, 50평 인테리어 모델 치과인데요. 오늘 이곳을 소개해 주시기 위해 특별히 손님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스템 임플란트 공간 디자인실 조인환입니다. 네, 제가 아까 100평 모델 인테리어 치과를 갔다 와봤는데요. 네. 50평 치과는 뭔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50평 치과는 어떤 곳인가요? 네. 원장님들의 그 운영 방식에 따라서 크게 운영하시는 분 또 작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0평형 모델로 또 혹은 지금 보시는 50평형 모델로 두 가지 모델로 좀 선보이고 있고요. 더불어서 내년에는 70평형으로 또 한 모델로 좀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더불어서 좀 디자인에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100평 치과 같은 경우는 프리스티지 모던 컨셉으로 약간의 고급감을 강조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곳 50평은 현재 심플 모던 컨셉으로 좀 심플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50평 모델 치과를 조인환 실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상담실부터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실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상담실은 무엇보다도 고객에게 신뢰를 주고요. 네. 또 편안함을 줌으로써 어떤 그런 일련의 상담 활동들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더불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조명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상담 공간이 편안할 수 있도록 좀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환자분들께서 편안하게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그 옆방에 반짝반짝 기계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방은 어떤 방일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반짝거리는 기계는요. 저희 오스템에서 생산해서 제공되고 있는 T1이라는 영상 장비입니다. 이 영상실은 무엇보다도 안전이 좀 중요하게 생각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벽체가 납벽으로 설치되어 있고 도어와 보시는 저 유리문까지도 납유리로 설치되어 엑스레이가 완벽하게 차단되는 공간으로 지금 시공되어져 있습니다. 네, 정말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겠네요. 네. 저는 사실 이 공간이 정말 궁금하던데요. 이 공간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이 공간은 환자분들에게 사용되는 그 진료 도구들을 소독하는 공간입니다. 네. 이곳은 현재 저희가 지금 유리로 개방해서 고객들에게 본인들이 쓰여진 도구들이 보여질 수 있도록 좀 개방된 공간이고요. 이 오픈 소독실은 보다 고객들에게 좀 더 본인에게 쓰여진 도구를 보여줌으로써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네. 그럼 실제 치과에도 이렇게 투명한 판넬로 들어가게 되나요? 네네, 원장님들이 원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투명한 유리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제한되어져 있고요. 더불어서 좀 더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소독에 관련된 그 프로세스들을 좀 체계화했고요. 네. 그리고 그 체계화된 그 프로세스에 맞춰서 재료와 도구들이 배치되어 있는 수납 시스템을 현재 저희가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어디를 살펴볼까요? 마지막으로는 진료실을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진료실의만의 특징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현재 저희 이 진료실은 크게 오픈 진료실과 그다음에 임플란트 수술이 가능한 임플란트 수술실로 별도의 공간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오스템 인테리어에서는 단연간의 어떤 경험과 어떤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하여서 이 진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료에 필요한 도구와 상품들을 저희가 미리 계획하고 이 네. 계획된 대로 제품들을 배치해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이해가 쏙쏙 되는데요. 이 모델 치과에 대해서 많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이 모델 치과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 제일 쉬운 방법은요. 지금 원장님들에게 방문하고 있는 저희 영업사원들에게 오스템 영업사원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바로 예약이 가능하고요. 네. 그것도 더 빨리 예약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면 지금 아마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저희 오스템 인테리어 대표 전화로 전화를 주시거나 혹은 검색창에서 오스템 인테리어 검색하셔서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을 통해서 예약이 가능하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곳 모델 치과를 방문하셔서 오스템 치과 인테리어의 모든 것을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아직 긴장감 넘치는 라이브 보철이 남아있으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마늘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이마늘 아나운서 오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덕분에 오스템 트윈타워 곳곳을 생생하게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어떤 순서가 남아있을까요? 딱 떠오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로그인 시청 이벤트죠. 데놀 사이트에 로그인하고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총 100분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함께 보시죠. 네, 당첨되신 분들 모두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데놀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아쉽지만 그 마지막 세션 라이브 보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좌장으로 조인호 원장님이 한 번 더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조인호 원장님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현재 오스템 임플란트 교육연구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럼 조인호 원장님이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전에 이어서 마지막 세션 좌장을 맡은 조인호 원장입니다.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벌써 마지막 세션인데요. 아쉽지만 그만큼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 김용진 원장님에 이어서 이수영 원장님의 라이브 보철 시간입니다. 수술부터 보철까지 단 반나절 만에 완성되는 특별한 순간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라이브 보철에 앞서서 우리 원가이드를 이용한 임플란트 수술 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적시 임시 보철 옵션에 대해서 이수영 원장님의 치료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영 원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이수영입니다. 조금 전에 스캔을 완료했고요. 스캔 데이터는 바로 옆에 있는 기공실로 보내서 지금 스캔을 바탕으로 그 디자인 작업이 거의 다 완료되었고 이제 곧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프린팅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제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그 디자인하는 과정이나 혹은 프린팅되는 과정은 강의 중 혹은 강의 후에 PIP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짧은 강의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아까 오전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 거의 해당되는 내용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서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오후에 라이브 서저리만 보시는 분을 위해서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그 프로비저널 프로세스의 옵션, 특히 원가이드를 사용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특히 싱글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죠. 템포럴 어버트먼트를 연결하고 그리고 필요한 본 그래프트를 한 다음에 쉘을 이용해서 그 사이에 공극을 채워넣는, 레진으로 채워놓고 컨투어링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이제 환자 구강 내에서 체어 사이드에서 바로 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의사도 힘들고 또 환자분께서도 옆에서 지금 뭐 레진 쓰고 또 그걸 또 폴리싱하고 이런 등등의 과정을 될 수 있으면 좀 없애고자 하는 게 이제 우리 임상가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원가이드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가운데에 있는 그 템포러리 어버트먼트를 이용해서 쉘 크라운 한 거에 비해서 우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PMMA로 깨끗하게 밀링을 하거나 혹은 프린팅을 했을 경우에는 중간 단계 없이 바로 환자에게 적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원가이드를 사용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옵션,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의 옵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술 전에 원가이드와 함께 사전에 제작되는 보철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급한 일이 있었을 때, 급하게 환자가 뭐 어디가 부러져서 내원했다든지 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도 필요하고 원가이드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온사이트에서
바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그 미리 제작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커스텀 어바트먼트와 PMMA 크라운을 이용하는 것, 사실은 이 경우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스탁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역시 같은 PMMA 크라운을 가지고 만드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온사이트로 만들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링크 어바트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또 하나는 그 위에서 있었던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를 역시 사용하기는 하지만 위랑은 좀 다른 것은 위는 먼저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를 이용할 거라는 전제하에 만든 것이고, 아래에 그 온사이트의 경우에는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수술을 하고 나서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를 사용해도 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돼서 만드는, 그래서 이용해서 만드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는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임상가에서는 굉장히 편한 일입니다. 먼저 준비된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적절한 임플란트 인스톨레이션과 적절한 본 그래프트를 시행한 이후에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그 위에 그냥 크라운만 연결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그런 디자인이 완성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편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장점은 먼저 가장 아름답습니다. 사전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상태고 PMMA로 깨끗하게 폴리싱되어 있는 상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연결한 이후에 거의 조정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예쁘게 잘 나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뭐 별로 불편한 점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사가 특별히 손댈 일 없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듀얼 존 그래프트 테크닉을 이용해서 진지발 서비칼 에어리어까지 그래프트를 시행해서 소프트 티슈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가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리키지를 최대한으로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커스텀 어바트먼트로 그 마진까지 딱 막아준다면 아주 그 완벽하게 실링, 아주 뭐 완벽하다기보다는 그래도 최선을 다한 실링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플하게 그 이제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보철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패스 커렉션의 그 장점이 커스텀 어바트먼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패스 커렉션이기 때문에 미리 패스가 잘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 상황이라면 커스텀 어바트먼트로 패스를 나머지 치아들과 맞춰놓으면, 나머지 임플란트와 맞춰놓게 된다면은 또 역시 수월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돈이 좀 많이 든다는 거죠. 커스텀 어바트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비용이 좀 더 드는 것이고, 요거는 약간 의사의 그 손에 테크닉 센시티브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저희가 계획한 대로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정확한 수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헥스, 단지 깊이뿐만 아니라 헥스 포지셔닝까지 정확히 맞춰놓은 상태에서 커스텀 어바트먼트와 크라운을 제작해 놨기 때문에 그게 헥스의 얼라이먼트가 조금이라도 틀어졌다든지, 뭐 깊이는 그래도 조금 나는데 헥스 얼라이먼트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테크닉 센시티브한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다시 한번 만들어야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커스텀 어바트먼트는 티타늄 환봉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 당연히 티타늄 컬러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좀 비치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환자분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 할 수가 있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안쪽에 있는 커스텀 어바트먼트가 PMMA를 통해서 이렇게 비쳐 나오게 되면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좀 참기 힘들어 하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역시 저희가 다시 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다시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런 상황 정도 됐을 때는 이제 소프트 티슈도 안정화됐고 당연히 골유착도 어느 정도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다시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특히나 최종적인 보철 단계가 왔을 때에는 이거는 뭐 거의 틀림없이 다시 만들게 됩니다.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전치부, 특히 1번이나 2번에서 티탄 어바트먼트를 사용해서 그 위에 지르코니아를 한다는 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그 PPM 지르코니아를 통해서 비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진지발 통해서도 좀 비쳐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환자분의 컴플레인을 좀 받기가 쉽죠.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이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앞서서 프로비저널을 위해서 제작해놨던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돈이 사실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좀 다시 제작하는 그런 수고와 비용이 좀 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사전에 계획한 보철물을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패스가 아주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히나 전치부처럼 심미적인 이유가 별로 없고 그냥 구치부에서 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된다면 굳이 뭐 비싼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쓰느니 그냥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를 활용해서
보철물을 미리 사전 제작해 놓을 수도 있겠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구치부 보철을 사전 제작해 놨고 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잘 딜리버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의 장점은 역시 이것도 매우 사전 제작하고 그 이후에 별로 손을 대는 게 없기 때문에 별 불편한 점이 별로 없다는 거, 그다음에 의사 입장에서도 별로 손 가는 일이 좀 적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커스텀 어바트먼트에 비해서 당연히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더 적게 들겠죠. 이게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점이라면 이제 아까 커스텀 어바트먼트는 패스 커렉션 기능이 있었는데 이 트랜스퍼 어바트먼트 같은 경우에 가지고 있는 엑시얼 인클리네이션을 저희가 조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싱글 같은 건 그래도 좀 괜찮지만 물론 싱글도 네이버링 투스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멀티플의 경우에서는 그 허용되는 범주 이내에 들어와야 멀티플 제작이 가능하다는 뭐 그런 정도. 그게 조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퍼 어바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직경이 단면이 원형이기 때문에 커스텀 어바트먼트처럼 적절한 형태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라운드 타입이죠. 그래서 발치 후 즉시 그래프트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고 그래프트를 한 이후에 연결되는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는 패킹에 넣은 그래프트 머티리얼을 완전히 완벽하게 홀딩하기는 커스텀 어바트먼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리키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적절한 수초라든지 다른 기타 방법으로 리키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카테고리로 온사이트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링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스템에서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용했을 경우에 스캔을 뜬 그 데이터를 가지고 적절한 높이의 진지발 하이트 혹은 다이아미터 혹은 크라운의 그 코로날 파트 쪽 상부 쪽의 하이트에 따라서 그리고 이 그 링크는 저 최신형인데요. 이 실린더 타입도 있고 그리고 한쪽이 오픈되어 있어서 상하 전치부에 사용하기 좋은 오픈 타입도 있습니다. 적절한 스캔을 뜨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범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저희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자인을 그 대신에 이제 환자는 조금 기다리셔야 되죠. 지금 좀 전에 케이스하고 좀 매우 유사한 케이스인데요. 환자분께서 예를 들면 멀리서 오셨다든지 그래서 다음번에 또 내원하는 것보다는 그냥 한 2시간 정도 기다리셨다가 오늘 좀 프로비전을 하고 가시고 싶으시다. 그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통 원피스 스크루 리테인드 크라운 타입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 사용하기가 상당히 용이합니다. 쉽고 그 대신에 그리고 또 아주 유효적절한 경우가 이제 다쳐서 왔을 때 같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해야 될 경우에는 사실 미리 준비한다는 게 프로비저널을 미리 준비한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의 그 진지발 하이트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파트의 하이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선택해서 쓴다면은 링크 가지고도 좋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단점이 된다면 이제 환자가 예를 들면 2시간 정도 기다리는 사이에 이걸 이제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원내에 아무래도 3D 프린터 혹은 밀링기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이걸 또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원장 선생님이시든 아니면 기용사 선생님이 계셔서 그걸 갖다가 옆에서 그런 작업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어야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단점이고요. 만약에 이 파일을 그냥 주변에 기공소로 보내시게 된다면 기공소에서는 이건 범용이기 때문에 받아서 얼마든지 디자인을 쉽게 잘 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는 데이터를 기공소에다 보냈다는 얘기는 당일날 뭐 한 2시간 내에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죠. 그럴 경우에 보통 다음날 정도까지는 힐링 어바트먼트로 환자분 어차피 뭐 아이스팩이든 뭐 마스크든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냥 하루 정도만 좀 참으시라고 하고 그 다음날 정도에 기공소에서 받아서 세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지만 좋게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환경, 주변에 있는 기공소 환경을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는 싱글 케이스 이외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패스 커렉션 기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으로 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스크루 리테인드 타입이면서 패스가 틀렸다. 그러면 그거는 멀티플에는 좀 곤란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방법이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고 났더니 패스가 괜찮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비용적인 측면도 그렇고 커스텀 링크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좀 저렴하기도 하고 아까 링크를 사용하는 거는 이 멀티플에서는 좀 힘들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싱글이 아니라 뭐 이렇게 스프린트라든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는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는 엑시얼 인클리네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만 잘 활용할 수가 있다면 트랜스퍼 어바트먼트를 쓰는 것도 적극 권장드리는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그 중에 하나죠. 본 그래프트를 시행은 하지만 주로 발치된 인접치 부분에 지금 김영진 원장님이 좀 전에 본 그래프트를 하시고 추천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기에 적절한 케이스라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적절한 어바트먼트를 연결하고 그리고 그래프트를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만들어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치부고 그 발치 후 즉시 식립이기 때문에 본 그래프트 머티리얼이 좀 밖으로 리키지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이렇게 수처까지 같이 동반해서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뭐 이거의 장점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링크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갑자기 어브럽트하게 생긴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게 있고 또 이거의 단점은 역시 비슷합니다. 3D 프린터나 뭐 밀링기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런 게 없는 상황이라면은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를 연결한 상태에서 환자는 그냥 귀가하시고 다음날 정도에 오셔가지고 이제 연결하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뭐 단점이라고 하면 단점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도 커스텀 어버트먼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은 그 엑시얼 인클리네이션의 허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는 그 커스텀 어버트먼트 우리가 정말 거의 마음껏 앵글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트랜스퍼 어버트먼트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범주 내에서 특히 구치부에서 유용하고 상하 전치 같은 경우도 1, 2번 정도는 상당히 유용하게 잘 쓸 수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기획한 거는 저렇게 상하 전치부서부터 구치부 27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까 수술 중에 27번은 묻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27번은 없이 나머지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스캔을 떴고 그것을 통해서 지금 디자인을 지금 거의 마쳤습니다. 이따가 이제 강의 다 마치고 다시 환자 곁에 갔을 때는 완성된 템포러리 프로비저널 크라운 브릿지가 되겠네요. 브릿지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곧 연결이 되겠습니다. 곧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준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효준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아까 우리가 수술 후에 제가 바로 스캔을 뜨는 관계로 네. 파노라마나 CT 나온 거 아직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네. 김효준 원장님께서 좀 CT를 보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임플란트 식립하고 마무리를 안 하고 일단 스캔하시는 동안 그 스캔을 위해서 마무리를 안 했는데 파노라마 보면서 마무리했던 작업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는 계획한 위치대로 패럴렐하게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원래 만약에 이수영 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캐드캠 어바트먼트를 사용할 거라고 한다면 환자가 가지고 있었던 본의 아나토미를 조금 피해가면서 바꿔서 임플란트 식립을 패스를 좀 보상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늘 라이브로 하려다 보니까 이수영 원장님과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보철적인 패스들을 위해서 임플란트 패스를 약간 수정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GBR이 좀 필요했어서 11번의 GBR을 시행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16, 17, 26, 27은 다 크레스탈 어프로치 사이너스 리프팅이 필요한 케이스였는데 파노라마 상에서는 오른쪽에 들어간 그래프트 머테리얼이 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번 각각 CT를 좀 보면서 리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제가 터널링 테크닉을 통해서 GBR이라기보다는 컨투어링 오그멘테이션을 시행했던 11번 부위입니다. 콜라겐 매트릭스의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저렇게 가득 밀어 넣고요. 아무래도 콜라겐이 섞여 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멤브레인 커버리지 없이 쓰다 보면 흡수가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오버 그래프팅을 해주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해줬고요. 마지막에 수처를 하고 나서 저쪽에 다시 제가 바깥쪽에서 꺼즈를 이용해서 컨투어를 좀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예우는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자, 그리고 이쪽 부위가 16번 부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수술하다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래프트를 넣는 거를 깜빡했었는데 김경원 교수님께서 잘 알려주셔서 그래프트 머테리얼 잘 들어간 양상 보이고 있고요. 멤브레인 찢어지지 않고 거상이 잘 되고 그 하방으로 에이오스 이종골 이식자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CT 보겠습니다. 다음 CT는 이게 아마 26번 부위일 겁니다. 26번엔 지금 어바트먼트가 연결되어 있고요. 원래는 다른 대구치 부위에는 8.5 길이를 플래닝을 했다가 이쪽 26번만 제가 10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기 위해서 고정력을 얻어야 되는데 이 환자분이 팔라탈 쪽으로는 잔존골의 높이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누스 플로어의 코티칼 본을 최대한 인게이지 하기 위해서 팔라탈 쪽에서 조금 더 인게이지를 하기 위해서 10mm로
질려서 저렇게 해서 고정력은 30N 이상 잘 나왔습니다. 다음 시트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부위들은 잘 들어갔는데 제일 이제 관심 있게 필요하실 것 같은 16번, 26번 그리고 11번 부위 시트 위주로 봤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보철과 원장님 입장에서 만족하십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네. 제가 그럼요.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했던 것과 보철과 네. 유성 원장님께서 디자인했던 게 달랐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서 이렇게 네. 된 거고, 만약에 이분이 미리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네. 보철물이 딱 맞으면 네. 어떻게 보면 환자에게 있어도 제일 좋은 치료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도 원가이드를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술전에 미리 충분한 그 검토를 통해서 치료 계획을 서로 확인하고 네. 또 그것을 잘 외과의가 잘 승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커뮤니케이션 툴이 원가이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당일 보철, 온사이트 보철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유성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보철 프렌들리하긴 한데 네. 이 원가이드가 수술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네. 참 답답한 게 많습니다. 특히 네. 골질에 대한 판단을 못하니까 제가 어제도 그렇죠. 정말 걱정을 많이 했던 게 네. 26번이 만약에 고정력이 안 나왔으면 네.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네. 26번은 잘 나왔지만 27번은 환자가 가지고 있는 네. 골질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플랜을 세울 때도 처음에 했던 거는 커스텀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사전 보철을 미리 맞습니다. 만들어 놓는 거였는데 지금 같은 케이스, 오늘의 케이스는 좀 변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심고 네. 거기에 맞는 보철 프로비저널을 거기에 맞게 하자라는 그런 계획을 했던 거는 정말 좋은 네. 플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교정적인 치료들 때문에 네. 혹시라도 저희가 플래닝하고 오는 데까지 한 일주일 걸렸잖아요. 네, 네. 그동안 이제 와이어 띄어내고 네. 이제 링걸에 다시 리테이너 붙이고 하면서 치아의 마이너한 무브먼트 때문에 음. 아까도 보신 라이브 저절 네, 동안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때가 약간 유격이 있었거든요. 네. 이걸 만약에 사전 보철을 했다 그러면 아마 사전 보철이 다 그렇죠. 소용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는 환자분한테 네. 딱 정확하게 어느 네. 정도 레인지 안에 식립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스캔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선택을 참 네. 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보여드리면 아까 수술을 끝나고 그냥 보철과 이수영 원장한테 넘기고 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수영 원장이 스캔하시는데 제가 방해되지 말라고 한 거고요. 보실까요, 환자분? 제가 이수영 원장님께서 강의 중에도 말한 듀얼존 그래프트를 이제 이수영 원장님께서 디자인하시고 하는 동안 제가 다 시행을 했습니다. 상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소프트 티슈의 클로저도 다 시행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판틱 베이스 하방에도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지금 우리가 스캔해서 판틱 베이스, 판틱으로 처리를 하겠지만 여기에 그대로 둔다면 판틱 베이스 하방에 이제 발치창의 리접션으로 인해서 나중에 판틱이 길어질 수 있어서 이쪽에 이종고리 식재를 이용해서 듀얼 존 그래프트 방식으로 올려놨고요. 그 이수영 원장님께서 채워놓으셨던 어바트먼트 상방으로도 저렇게 듀얼 존 그래프트 방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여기를 실링하기 위해서 이수영 원장님께서 출력한 그 템퍼러리 브릿지를 이용해서 이쪽을 정확하게 실링을 해준다면 환자의 진지박 컨투어도 굉장히 심미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외과인 저가 한 일이 단 것 같고요. 이제는 이수영 원장님께 네. 넘겨서 보철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이따 밖에서 뵙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 들으신 바와 같이 김현정 원장님께서 외과적인 처치는 전부 다 마무리하셨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출력된 보철물, 임시 보철물을 이제 맞춰보고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희쌤, 조금만 낮춰주실래요? 네, 의자가 여기 조금 안 올라가서 조금만 더 됐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는 시간이 좀 길었습니다. 2시간이 좀 넘게 시간이 저희에게 부여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을 마치고 출력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전치 부위와 전치 부위와 구치 부위를 두 피스로 이렇게 잘 디자인했을 뿐만 아니라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저 모델도 프린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게 이제 디지털 모델이라는 건데요. 바깥쪽 아까 스캔 뜬 것을 기반으로 해서 모델을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는 아날로그도 디지털 랩 아날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안에다가 삽입하게 되면 굉장히 수월하게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에서 먼저 환자 구강 내에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출력되어 나온 것을 한번 어댑테이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투피스를 좀 제작이 됐고요. 교합은 가능한 한 전치부는 교합이 CEO 상태나 아니면 프로트루시브, 레터럴 무브먼트 상에서도 교합이 되지 않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아까 이니셜 토크는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아까 수술할 때 저희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었고 또 그 상태에서 인서션 토크도 전부 다 같이 측정한 것을 저희가 이제 봤는데요. 수치가 굉장히 잘 나왔고 반대쪽에 23번서부터 24번서부터 26번까지도 인서션 토크가 아까 30 이상으로 나와서 30 이상이면 보통 ISQ에서 70 부근 정도가 됩니다. 상회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프로비저널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수영 원장님 네. 마음에 드시는 보출물이 템포러리가 나온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은 지금 현 상황에서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긴 이제 롱스팬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미리 사전에 출력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까 김효주 원장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눈 바와 같이 이게 조금이라도 그 식립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 놓은 커스텀 어버트먼트나 혹은 그 상부 보철을 그걸 가지고 억지로 맞춘다는 것은 시간도 그렇고 환자한테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획을 이런 방식으로 케이스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온사이트 방법으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임플란트가 적절히 이렇게 심겨졌기 때문에 네. 두 피스로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가지고 하는 게 훨씬 우리 의사 입장에서는 유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 자체가 전치부와 구치부에서의 패스가 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일단 투 피스로 나눴고요. 이렇게 했을 때 디자인했을 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인서션 토크가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못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이 투 피스를 이제 묶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게 그냥 처음부터 묶여져 있으면은 인서션 자체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 투 피스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전치부 따로 구치부 따로 먼저 다 어댑테이션을 다 보고 그다음에 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다시 구강 내에다가 다시 조여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다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위쪽 부분에 두 부분을 커넥션을 연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레진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런 옵션도 저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플랜 자체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한 것입니다. 특히 크로스 아치 스테빌레이션이 필요할 때는 한꺼번에 잘 안 맞지 않습니까? 부분으로 나눠서 연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도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한번 어댑테이션을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고요. 교합을 제가 체크한 다음에 이제 바로 시멘테이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분께 아까 사용했던 옵트라게이트라고 하는 그 실리콘 막을 이제 걸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제어시켜 주시고 이제 전치부부터 보겠습니다. 전치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디자인되었고요. 액세스홀은 인사이드 RH 쪽으로 노출이 되도록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시멘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액세스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높이면 저희가 이제 어버트먼트를 선택할 때 이런 트랜스퍼 타입을 사용할 경우에는 어버트먼트의 마진을 될 수 있으면은 수프라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멘트를 수프라 마진이라면은 제거하는 게 훨씬 용이하고 또 그 익세스 세멘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뭐 진지바이티스나 뭐 기타 컴플리케이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방으로 위치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더 깊게 심겨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안으로 좀 들어갔을 경우에는 마진이 좀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세멘테이션, 파이널 세멘테이션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풀어서 원피스로 빼내고 그리고 마진을 다시 한번 정리한 다음에 다시 재삽입해서 조이는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잔류 세멘트로 인한 염증을 이제 없애는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단 조건은 안에 체결되어 있는 어버트먼트가 원피스로 한 번에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식립을 한 이후에 그 소프트웨어상에서 확인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로 묶어진 브릿지가 서로의 상대적인 패스가 한 번에 원피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프트웨어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임상가들한테는 해보지 않아도 이건 잘 빠질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전부 난헥스 어버트먼트를 사용했습니다. 난헥스이기 때문에 빠져나오는데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고 멀티플이기 때문에 굳이 헥스 얼라이먼트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해보시고요. 자, 보시다시피 잘 맞네요. 네, 지금 마진 쪽을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아주 예쁘게 잘 맞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치부터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치부도 이렇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잘 맞고요. 미러 한번 주실까요? 제가 안쪽에서 한번 마진 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마진도 아주 깔끔하게 제가 아까 좀 기다리는 동안 마진 한번 쭉 확인해 봤는데 예, 마진 잘 맞네요. 마진도 아주 잘 링발 맞습니다. 사이도. 네. 예. 그러면 교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 다물어 보십시오. 다물어 보시고 그러면 전치부는 저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게, 예. 예, 전혀 교합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예. 아예 보십시오. 구치부도 다물어 보십시오. 역시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걸 네. 빠져나오도록 일단 만듭니다. 아주 라이트하게 빠져나오도록 하는데요. 네. 그러면 뭐 구치부는 교합도 안 되게 할 것이냐? 그건 아니고요. 네. 지금 아예 보십시오. 아까 그 외형상에서 보셨다시피 김영준 원장님이 계획대로 정말 잘 심어주셨기 때문에 스크루 액세스홀이 구치부의 경우에는 완전히 정중앙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포사 중앙에 센트럴 포사. 잘 안 보이시나요? 예, 지금 살짝 보이시죠? 예. 예, 여기서 정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나중에 이 액세스홀을 레진으로 막지 않습니까? 예. 액세스홀을 막을 때 센터 부분에 교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그렇죠. 절대로 피해야 되는 것이 익스커전 때 교합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제일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센터 부분은 액세스홀을 막는 과정 중에서 레진을 살짝 애드할 수가 있습니다. 홀을 막을 때 그때 COC에만 적절한 교합이 줄 수 있고 더군다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정중앙으로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그 장축 방향으로 그 포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잘 심어주셨기 때문에 저희 디자인도 이렇게 하는데 아주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중에 이 부분을 홀을 막으면서 그 부분에 교합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맞춰봤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시멘테이션 해야 되는데 지금 살짝 환자분께서 좀 브리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브리딩이 되더라도 저 위쪽으로는 지금 상관없는 게 지금 저희가 커튼 펠렛을 이용해서 안쪽에 스크루 액세스홀을 막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저희가 파이널 시멘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혹시라도 익세스 시멘트가 안쪽으로 타고 올라가서 그 어버트먼트 내부로 들어가서 스크루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일단 커튼으로 넣고 시멘테이션을 하면서 세팅되기 전에 먼저 그 액세스 홀 속에 있는 커튼을 자연스럽게 빼내게 되면 안쪽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오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잘 홀드하고 있으면서 시멘테이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컨택 포인트는 어떠신가요? 컨택은 지금 CO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주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익스커전 시에도 예. 전혀 컨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조정해 아니, 놨고요. 프록시말 컨택. 프록시말이요. 예. 네.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좌측에서 이쪽 화면이 잡히시나요? 네. 환자분은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이쪽 보시면은 자, 네, 여기 지금 자연치 3번이 있고요. 여기 네, 지금 네. 만들어진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의 네. 컨택입니다. 굉장히 정확하게 잘 맞춰져 있는 것을 네, 알 네, 수가 네. 있습니다. 컨택뿐만 아니라 안쪽에 마진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또 이제 환자분 또 돌아가셔야 되니까 저희가 지금 계속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스크루 홀을 커튼으로 막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차피 이거 빠질 스크루 홀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세멘테이션을 하면서 제거할 부위를 지금 스크루 홀로 메꾸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직 브리딩이 조금 되는데 그 꺼주 주세요. 네, 꺼주 조금 더 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시멘테이션을 하죠. 예. 이제 브리딩 컨트롤하고 이제 네. 저기 세멘테이션 할 때 원장님 저기 템포러리 세멘으로 하세요? 파이널 세멘으로 하세요? 아닙니다, 선생님. 저 당연히 파이널 시멘트로 합니다. 예, 그리고 이 템포러리 프로비저널을 만들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 파이널 시멘트, 파이널 보철보다는 약간의 더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템포러리 시멘이 시간이 지나면서 와시아웃을 하게 되면 이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죠. 마이크로 무브먼트 그러니까.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고자 녹지 않는 물론 뭐 파이널 시멘트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히 안 녹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오세오 인테그레이션을 기다리는 그 수개월 동안은 최소한 녹아서 이런 마이크로 무브먼트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파이널 시멘트를 사용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그 파이널 해주세요. 보철이 들어갈 때는 완전 그냥 잘라서 제거하든가 이렇게 예, 지금 같이 이제 원피스로 안 하고 지금 투피스로도 충분한 상황에서는 이제 잘라서 제거할 필요 없이 그냥 액세서홀만 들어가서 그냥 나사를 풀면 되겠고요. 네네. 이걸 만약에 붙이는 상황이라면 네. 그 붙였던 그 부위를 나중에 커팅을 한 다음에 네. 또 각자 띄어내면 네,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파이널 보철 과정을 진행하면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치부부터 먼저. 네, 어느 정도 이제 컨트롤이 됐습니다. 네, 주세요. 가려는 치경 부위는 시멘트가 닿지 않도록 저희가 지금 저희 어시스턴트가 잘 그 치경부 쪽은 살짝 피해서 이쪽으로 지금 바르고 있고요. 아, 세면을 넣을 때 네, 그러니까 치경부 쪽은 저기 넣지 않고 다른 부위만 넣어서 치경부 쪽으로 흘러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그거는 좀 저희 그냥 한 가지 방법인데요. 네네. 치경부 쪽에는 가능한 한 그렇다고 해서 뭐 치경부를 한참 띄우는 건 아니고요. 네. 치경부의 일부분 자 이제 그 H 파일로 제거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지금 세멘트가 완전히 지금 굳기 전에 먼저 엔드 파일 H 파일을 이용해서 커튼을 반대쪽 커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을까요? 나랑 같이 반대쪽에서 하나씩 제거해 주시고 이쪽에서는 제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치부와 구치부 이런 식으로. 투 유닛 브릿지를 지금 파이널 세멘으로 이게 세멘테이션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커튼을 안에 지금 있는 커튼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제거하면 제거했으니까 이렇게 이 카트는 단지 저기 파이널 세멘이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거죠. 네. 네. 이 헥스 그 스크루 액세스 홀 안에 있는 그 네. 스크루에 이제 스맨이 안으로 이제 굳어버리면 그렇죠. 이따가 이제 이걸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좀 네. 제거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홀 자체를 막고 있으니까요. 제거했고. 네. 자, 이제 마지막 하나를 제거하겠습니다. 네, 자, 제거가 되겠습니다. 제거하실 때 사용하는 거는 리마 있어요. 바보도 아닙니다. 그렇죠. 예. 엔더 파일 중에요. 네. H 파일이 이제 네. 거기에 이제 가시 같은 날이 옆에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반시계 방향, 시계 방향으로 살짝 돌리게 되면 예. 아주 수월하게 이렇게 잡혀 네, 네.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서 깨끗하게 이제 액세서리를 네. 씻어졌으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주 깨끗하게 씻기진 못하죠. 근데 이 정도만 닦아내도 좀 이따 1.2 헥스 드라이버를 집어넣어서 이걸 언스크루잉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이제 파이널 시멘테이션이 될 때까지 제가 조금 잡고 있을 것이고요. 요게 파이널 시멘테이션이 되고 나면 제가 마진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볼 겁니다. 네. 마진이 진지바 치은 아래쪽까지 그 아래쪽이라고 좀 느껴지면 이제 스크루를 다시 풀어서 브릿지와 어버트먼트를 통째로 제거를 할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익세스 세멘 제거 같은 것을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익세스멘트를 네. 제거하는 그 과정을 이제 수행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게 제거가 되면 이제 다시 원위치를 시키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안쪽을 네. 저희 그 오스템의 원실이라고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그 실리콘 예. 재질이 나온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편하게 예. 잘 사용할 수 있죠. 예, 그냥 길이만 맞게 잘라가지고 그냥 속 집어넣으면 되니까. 예. 그리고 바로 위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클립이라고 해서 소프트한 레진을 네, 먼저 좀 예. 넣고 네. 그리고 그 밖은 이제 파이널 그 네. 레진 BCM의 레진을 가지고 완전히 채우게 됩니다. 이 네. 전치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보기가 그죠? 액세스홀 때문에 인사이드 엣지를 지금 침범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치아 색깔과 지금 현재 템포러리 색깔과 잘 맞는 그런 레진을 사용해서 빌드업을 할 예정이고요. 구치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합이 CO의 상태에서 교합 접촉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교합을 만들어 드릴 생각입니다. 마지막 선은 저기 그것은 라이트 큐링 예, 레진이겠죠. 예, 라이트 큐어링 레진입니다.
화이트 큐어링 레진으로 큐어링 시킨 다음에 이제 컨투어링하고 예, 팔리싱하고. 예, 최종적으로 예. 교합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하고 이제 그렇게 네.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굳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니셜 세팅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니셜 세팅이 되시면 나와서 Q&A를 하셔도 되겠습니까? 아, 예, 선생님. 좀 네네. 그러면은 이제 네. 저 옆에 저희 위생사한테 네, 이거를 이제 마저 이니셜 세팅 거의 된 것 같으니까 네네. 살짝 마저 마무리, 그러니까 잡고 있는 거를 부탁하고요. 네. 제가 그럼 Q&A 잠깐 하고 그다음에 네네. 다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럼 밖으로 좀 나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잘 잡아주세요. 예. 아, 예, 이수영 원장님 정말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라이브 보처를 멋있게 잘 보여주셔서 네. 감사하고요. 예, 다행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Q&A 시간을 한번 갖도록 예. 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질문을 올려주셨지만 그 중에 몇 개를 골라서 이제 해보겠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원래 스캐닝을 이제 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 오늘 스캐닝 타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은데요. 아, 네네. 그 스캐닝 타임이 좀 길었던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아, 예, 교수님. 저도 아까 조금 예. 좀 약간 좀 당황스러운 예. 거였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 강의 드릴 때만 해도 이따가 오후에 예. 이제 스캔을 할 때는 불과 2, 3분 만에 예. 스캔을 모두 다 끝낸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게 돼서 예. 저도 조금 당황스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인은 이 발치 즉시 스캔이었던 예. 겁니다. 이 디지털 스캔은 이 특성상 저희 예. 임프레션 같은 경우는 그냥 아날로그 임프레션 같은 경우, 러버 임프레션 같은 경우는 뭐 트레이를 집어넣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 어쨌든 예, 그 결과물이 나오죠. 나오는 건데요. 깊든 얕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디지털의 경우에는 그 너무 깊어서 예. 이 빛이 도달되지 못하는 그렇죠. 부분은 예. 이 스캔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거기가 공동으로 남습니다. 웅덩이처럼. 예, 그게 예. 디지털 데이터상에서 공동으로 남아거든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미리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김용진 원장님이 그러니까 예. 외과 의사가 모든 수술을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스캔을 합니다. 네네. 다시 말해서 예. 아까 같은 경우에 발치와 부분에 그래프트할 거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 수치할 거 예. 하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일단 공동 부분을 어쨌든 예. 다 이렇게 클로즈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스캔을 해왔거든요. 예.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라이브 네. 수술이다 보니까 시간 네. 관계상 네. 저희가 어떤 일정 시간 내에 일을 끝나야 돼서 그거를 그럼 우리가 그 단계를 바꾸자. 아, 네네네. 일단 심어놓고 네. 내가 스캔 뜨고 그다음에 스캔 데이터가 처리되는 동안 그때 그래프트하고 수처를 해달라. 아, 네네네. 예. 이게 조금 아,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역시 이게 처음 해보는 거라 예. 뭐 나름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쳤던 것 같아서 다음번에 이제 이런 예. 걸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2분 예. 내에 스캔을 끝낼 수 있는 걸 한번 예.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 발치창이 배웠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깊지 않도록 이렇게 딱 처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긴, 예, 그리고 아까 좀 한 가지 또 좀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그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는 그 김용진 원장님이랑 저랑 같이 있거든요. 아무리 네네네. 김용진 원장님이 같이 김용진 원장님이 식립을 하고 발치한다 하더라도 저도 옆에서 같이 어시스트를 하고 뭐 네.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하는데 오늘은 이게 라이브 수술이다 보니까 안에 스태프들이 다 들어가셔야 돼요. 그쵸. 그래가지고 예. 뭐 촬영팀도 그렇고 예. 서큘레이팅도 그렇고 다 안에 들어가게 해서 저는 이제 그 안에 수술 상황을 사실 저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밖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발치 부위의 발치창이 어디 있는지, 예. 또 임플란트 식립된 곳이 어딘지 예. 그 제가 사실 잘 보지도 못했고 예. 또 임플란트 자체가 오늘 좀 깊게 아, 심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스캔 바디를 연결할 때도 예. 저는 이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예. 거기가 임플란트 심는 데가 아니라 발치창이 그런 상황도 있고 그래서 야 역시 이게 라이브는 이게 수월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스캔 바디를 이렇게 넣을 때 이제 이게 이제 내 생각에는 스캔 바디가 끝까지 잘 들어갔나 이런 거를 알아보려면
파노라마를 찍어가지고 아, 네. 그 스캔바디 그 상태를 이렇게 한번 보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네. 해봤는데 그런 건 예.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아, 예, 선생님. 그 뭐 예. 제가 특별히 제 손을 특별히 믿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예. 그 역시 디지털에 예.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예. 합리적이고 좀 진취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스캔 바디를 꽂고 그 위에 그 안에 이제 센터 스크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센터 스크루를 조였을 때 그 정체결이 된 상태, 그러니까 헥스가 그 이렇게 어디 걸리거나 예, 예. 아니면 좀 덜 들어가거나 예, 한 오체결된. 상태에서 예. 오체결된 상태에서 저희가 그 드라이버를 돌리게 되면 그 나사 그 단이 그 예. 높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스캔 바디의 상면과 네. 나사가 플러시하게 된 예. 상태에서 딱 조여졌다면 예. 그건 이제 정체결이 됐다고 저희가 예. 알 수 있도록. 왜냐면 예. 그거 말고는 음. 예전에 예전은 아니고 사실 지금도 아날로그 방식으로 뜨는 뭐 픽업 임프레션 코핑이나 아니면 트랜스퍼 임프레션 코핑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이제 마킹 라인이 있어서 예, 예.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그 그렇죠. 피처 탑과 예, 확인하도록 되어 예, 있는데 예. 저희는 이제 그 디지털은 그거보다 좀 더 진일보된 형태의 아, 예. 꼭 안 찍어도 이제 상관이 없다 이런 네, 이야기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본정리에서 아까 오전에 저기 그 뭐냐 강연하실 때는 거의 모든 케이스를 임시 보철을 이제 만들어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이 케이스는 네. 그러니까 사전 보철이 아니고 네. 우리가 다 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사후 보철 네. 템포라리를 만드는데 예, 특별한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예, 이제 아까 제가 오전과 좀 전에 그 짧은 그 이제 그 라이브 전 강의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커스텀 어버트먼트로 했을 때의 장점은 예. 확실히 있습니다. 좀 더 예. 좀 더 저희가 할 일이 좀 적습니다. 네, 예. 하지만 그 선결 조건이 뭐냐면 완전히 계획된 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예. 완전히 플랜대로 임플란트가 식립이 돼야 되고 예. 높이, 방향, 예. 그리고 깊이, 그렇죠. 그리고 예. 헥사 포지셔닝까지 예.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획대로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수가 좀 있을 수 있는 케이스에서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처럼 멀티플을 심고 뭐 또 그 본의 상태도 아까 뭐 이걸 연결을 하느니 아니면 묻느니 네, 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터널 테크닉을 이용하든지 이런 네, 네. 등등의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예. 미리 사전 보철과 커스텀 어버트먼트까지 준비해 놓는 거는 네. 조금 리스크가 있는 아, 그런 거라고 예. 이제 저랑 이제 김현정의 생각을 해서요. 원래 처음에는 커스텀 어버트먼트도 같이 써서 하는 예. 방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환자에게 좋은 방향으로 임플란트를 예. 심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사전 보철이 아니지만 네. 온사이트 보철이지만 그래도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저희가 사전에 네.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에서는 그렇게 네. 택했는데 마치 오늘 좀 그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수고 많으셨고요. 아.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질문은 이것으로 이제 마감을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예,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그렇지만 오늘 이제 그 반나절 우리 수술에 일단에 보철까지 다 네. 들어갔는데요. 네. 하고 난 뒤에 그 마지막 소감 한마디 아, 예. 해주실까요? 예, 사실 이것은 지금 음. 선생님들한테 보여드린 이런 과정은 저희는 그냥 루틴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네. 근데 그리고 이것의 장점과 이것의 그 환자에게나 또 저희 치과 의사에게나 굉장히 좋은 원가이드를 이용해서 그 사전 보철 혹은 내지는 온사이트 보철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이거를 여러 동료 치과 의사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나눠드리고 싶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긴 했는데요. 예. 굉장히 이게 스트레스가 받는 일이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이게 뭐 생방송으로 막 예. 진짜 정해진 시간 내에 뭐 마치 아까도 제가 저희 예. 스태프들과 얘기를 했는데 이거 무슨 예. 그냥 웹툰 작가가 마지막 예, 예, 그 마감 시간에 쫓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네, 만족스럽게 잘 끝나서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우리 오스템 미팅 2020 우리 서울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김용진 원장님과 이수영 원장님이 반나절 만에 이렇게 진료를 쫙 멋있게 마무리해 줘서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우리 감사드립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가 네. 우리 일상에 우리 치과 임상에 더욱더 가까워졌다는 이런 느낌을 해주는 이런 하루였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멋지게 활약해 주신 두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것으로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수님.
네, 자장으로서 긴장된 순간을 함께해 주신 조인호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에서는 열띤 연자부들의 강연에 대한 강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데노 사이트에 로그인한 분들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는데요. 문자 속 링크로 연결해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시면 이틀간 총 100분께 치킨 기프티콘을 드립니다. 꼭 참여하셔서 행운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른 아침부터 진행된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어느덧 6시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틀간 숨가쁘게 달려온 결과 아쉽지만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치과계 최고 연자들의 강연부터 라이브 서저리, 그리고 대강당과 치과, LTE망을 이용해 현장 곳곳을 돌아보는 3원 생중계로 진행된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풍성하고 알찬 내용들로 가득 채워진 시간이었는데요. 마지막으로 통큰 이벤트로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 시청 이벤트인데요. 데놀 사이트에 로그인하시고 시청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총 100분을 추첨해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당첨되신 분들을 볼까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커피 쿠폰은 당첨자분들께 문자로 발송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데놀 사이트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서 끝이라면 아쉬우시겠죠? 기대하세요. 마지막으로 통큰 이벤트가 열립니다. 바로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을 가장 오래 열심히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드리는 엄청난 행운, 총 2천만 원의 경품 중 무려 80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준비한 건데요. 총 12분에게 스케일러 팁부터 핸드피스, 400만 원 상당의 공기살균기까지 모두 드립니다.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럼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3등, 치석 제거가 쉬운 EMS 스케일러 팁을 모두 10분에게 드립니다. 한번 볼까요? 네, 당첨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2등을 발표해 볼까요? 강력한 파워와 높은 절삭력을 자랑하는 파워프랩 핸드피스를 드립니다. 2등 바로 보여주세요. 네, 파워프랩의 주인공이 탄생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400만 원 상당의 이름만 들어도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질 것 같은 노바이러스 공기살균기를 받게 된 1등은 누구일까요? 나사에서도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하는데요. 자, 빠르게 만나보시겠습니다. 보시죠.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상 행운의 주인공들 모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3등부터 1등까지 경품 안내는 개별로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요즘은 일명 위드 코로나 시대라고 하죠. 암울한 상황에 좌절하기보다 놓여진 상황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밝게 이겨내자는 마음가짐이 담겼는데요. 이번 오스템 미팅 2020 서울이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 걸맞는 좋은 시간으로 남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오스템 미팅 2020 서울, 아쉽지만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좌장 및 연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이곳 오스템 트윈타워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